오른쪽 위에 하나가 쭉 들어간 게 보이시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움직입니다. 안에서 안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기둥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러진 나사를 빼내지를 못해서 임플란트 전체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빨리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됩니다. 하염없이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을 그냥 할 줄 아는 거랑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랑은 좀 약간 별개거든요. 부작용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좀 어려워하신다, 주저하신다 그러면 하셔가지고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라는 걸 권유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임플란트는 그렇게 쉽게 권유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쉽게 결정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라는 게 치과 치료에서 좀 큰 수술이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자연치아를 평생 잃어버린 수술이기 때문에 결정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임플란트를 진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잘 모르시는 임플란트 부작용이에요. 오늘 설명드릴 부작용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임플란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내 치아를 위해서 정말 똑똑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첫 번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운동화 사이즈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한 260 정도 신는데요. 제 와이프는 한 240 신어요. 근데 발 크신 분들은 280, 290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턱뼈는 사람마다 사이즈가 정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사이즈가 정말 중요해요. 저기 제가 임플란트 사이즈랑 좀 들고 나왔는데요. 8.5, 10, 13mm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어요. 왜 길이가 다를까요? 자 보세요. 임플란트는 만약에 뼈가 충분하다 그러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좋고 두께는 굵으면 굵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아래턱에 하치조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신경 다발이 있어요. 귀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하치조관이 있는데요. 이 하치조관을 무시하고 너무 긴 거를 심으면 이 신경에 마비가 와버립니다. 이 신경에 마비가 오면 밥풀이 떨어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 절반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분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이분은 아래턱 뼈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겼죠. 원래 젊었을 때 뼈는 이런 뼈입니다. 그런데 지금 뼈가 다 이렇게 녹아내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치조관을 그려볼게요. 하치조관이 어디 있냐면 지금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분의 이 턱뼈에는 지금 임플란트 심을 길이가 2에서 3mm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2에서 3mm 짜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수술을 하면 하치조관 손상으로 입술이랑 볼이 다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치조관이 지나가지 않는 앞쪽 부위만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분 뼈를 한번 볼게요. 여기 하얀 선이 보이죠? 이게 아래턱을 지나가는 중요한 신경 다발입니다. 자, 보시면 임플란트가 노란 선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게 수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긴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서 13mm, 15mm 굉장히 긴 임플란트 심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식립되는 길이는 보통 10mm 정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뼈가 충분하면 11.5나 13mm 이렇게 긴 임플란트를 수술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미리를 식립할지 궁금하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CT를 촬영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실제 몇 미리를 임플란트 심을 건지 물어보시면 보통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임플란트 부작용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온 말 중에 하나가 뼈 이식 수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뼈 이식 수술이 사실은 임플란트 수술보다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했는데 뼈 이식이 잘 안 된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뼈 이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악동 이식술이라는 어려운 수술이 있는데 상악동 이식술이 잘못되거나 해서 임플란트가 후 옆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작용은 뼈 이식 수술 실패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 위에 상악동 수술을 하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다른 병원 수술하고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짧은 임플란트 보이시죠? 첫 번째 부작용 설명했을 때 너무 길어도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짧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뼈 이식 수술을 제대로 안 하고서 너무 짧은 임플란트 심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빠져갖고 오셨습니다.
보시면 임플란트 하나가 없어졌죠. 다른 부작용 사례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임플란트 하나가 위에 쑥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게 상악동 안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간 경우인데요. 상악동은 코 옆에 있는 큰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걸어 다닐 때마다 임플란트가 통통 울립니다. 임플란트가 턱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코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병원 수술하고 와서 이게 잘못돼서 부작용 사례를 왔는데 이거를 2시간 걸쳐 갖고 이걸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상악동 안으로 들어간 경우는 바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환자분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환자분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을 했는데요. 뼈 이식 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정말 고생한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부작용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임플란트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임플란트는 턱뼈 안에 들어가는 요 뿌리를 말합니다. 요것을 정확하게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임플란트하고 치아를 연결해주는 중간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전문 용어로는 어버트먼트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기둥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둥 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치아입니다. 이 치아랑 임플란트랑 연결하는 요 기둥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이 기둥에 보면 그 작은 나사 부위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작은데요. 여기 부분이 똑딱하고 부러져요. 너치 부위 좁아지는 부위, 이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안에 들어가서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임플란트 안에서 이 나사가 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기둥이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나사를 빼내지를 못해서 임플란트 전체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보다 임플란트를 빼는 수술이 2배, 3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스럽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 전체적인 이 그림이 임플란트 뿌리고요. 요 안에 여기 나사 보이시나요? 나사가 안에 들어가서 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져 있으면 이 작은 것이 밖으로 잘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꽉 낑겨져 있기 때문에 빼내오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술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빠지면은 임플란트 전체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만 할 수 있어요. 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또 의뢰를 받아서 실제로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가 부러진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가 한 10년, 20년 잘 썼는데 부러졌어요. 그러면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나사를 빼내고 다시 사용을 하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러진다. 예를 들어서 올해 했는데 또 부러지고 내년에 했는데 또 부러지고 내후년에 했는데 또 부러지고 보철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철물 만드는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철물을 만들 때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치아 보철물을 사람이 손에 전혀 안 거치고 모든 것을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본을 뜰 때도 사람 손은 본을 안 뜨고 컴퓨터가 3D로 스캔을 하고요. 치아 보철물 만드는 것도 옛날처럼 사람이 만들지 않고 캐드캠 장치로 기계가 정밀하게 오차 없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3D로 스캔을 하고 캐드캠 장치로 나온 보철물들은 거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사가 부러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한 하치조관 손상 문제가 있는데요. 하치조관 손상은 긴 임플란트를 잘못 심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긴 임플란트를 심어서 감각마비가 왔다 그러면 그걸 느끼자마자 그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거를 하시고 짧은 임플란트로 임플란트 사이즈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각마비에 잘 듣는 처방약이 있습니다. 처방을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그 약을 꾸준히 드시면 대부분의 감각마비는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사진 보고 좀 놀라셨을 텐데 상악동 내로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제거를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악동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2차 감염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해준다, 2달 뒤에 해준다 이런 병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병원에 가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상악동 안으로 들어간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나사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부러진 것을 제거하는 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임플란트 전체를 다 제거하지 마시고 부러진 나사만 잘 제거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의뢰를 하시고 제거하고 나서 두 번째 보철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보철물 만들 때 가급적 옛날 수식 말고 최신 수식인 컴퓨터로 스캔을 하고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철물을 만드시면 다시 부러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 선생님이 잘 케어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선생님인지 우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수술을 그냥 할 줄 아는 거랑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랑은 좀 약간 별개거든요. 별개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만 막 하는 거는 초보 의사 선생님도 할 수가 있는데 부작용을 케어한다는 것은 몇 단계 높은 그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케이스를 많이 하셨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현명하신 판단일 것 같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좀 어려워하신다, 좀 주저하신다 그러면 대학병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로 전원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임플란트 수술을 잘하시는 원장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시는 곳에 잘하시는 선생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 군데서 오래 계신 분들일수록 잘하시는 분 경우가 많아요. 치과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년, 2년 연습을 해서 실력이 단기간에 올라가기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수술을 하셨는지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그걸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 원장님들이 수술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대표 원장님이 직접 나한테 수술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대표 원장님은 따로 계시고 대표 원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이 나한테 수술을 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한 경우는 그 병원에서 일하시지 않고 출장을 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식자재도 좋아야 되지만 요리사도 최고의 요리사가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요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임플란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아무리 최신 장비가 있더라도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와 가장 좋은 최신 장비를 쓰고 10년 이상 한 곳에서 꾸준히 진료하시는 그 원장님 분들이, 숨 고수들이 전국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임플란트 시술이 아주 훌륭하게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할 때 그 병원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